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이고, 22번째 에이먼 버틀러의 공공선택론 입문이라는 책을 잘못된 주장에 대한 예방조사라는 제목으로 황수연에 의해 소개됩니다. 필자는 영국 경제문제연구소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2년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책 Public Choice a Prime를 보고선 이것을 번역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내 IEA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고맙게도 관대한 조건으로 번역권을 얻게 되었으며 드디어 2013년 3월 한국어로 출판하게 되었다. 에이먼 버틀러가 쓴 책 공공선택론 입문은 공공선택론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에게는 공공선택론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는데, 공공선택론을 깊이 연구한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이전에도 공공선택론 개설서가 많이 발간되었지만 이 책만큼 짧은 지면에 효율적으로 공공선택론 전반을 잘 해석한 책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의 매력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공선택론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압축해서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념들과 이론들이 언급되고 있고 공공선택론의 역사도 제시되고 있다. 책 뒷부분에 공공선택론 연표를 붙여 공공선택론의 전반적인 역사를 편리하게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다른 책에서 좀채 볼 수 없는 독자에 대한 배려다. 필자에 의해 번역된 다른 두 권의 책을 보완해서 읽으면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고든 털럭이 공공선택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역시 IEA에서 간행된 득표동기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미시건 대학 출판부에서 낸 공공선택론의 고전, 국민 합의의 분석이다. 독자는 이 세 권의 책들이 다루는 주제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서술 방식과 난이도가 다르지만 시각과 내용이 아주 비슷함을 발견할 것이다. 필자는 국민들이 사회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공공선택론의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사회적 선택을 내리면 그것은 사회에 심대한 외부 비용을 끼칠 수 있다. 잘못된 주장에 감염되지 않도록 맞는 예방주사 혹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는 해독제 역할을 공공선택론 지식이 수행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 에이먼 버틀러는 지도적인 정책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선구적 경제학자들인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 그리고 루트비 폰 미제스에 관한 책들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 관한 입문서를 저술했다. 이러한 버틀러 저서들의 특징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책 외에도 그의 루트비 폰 미제스 입문을 번역 출간하였고 다른 두 책을 번역 중이다. 공공선택론은 정치 행정 현상을 분석하는데 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시장경제 이론에서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듯이 공공선택론은 투표자, 정치가, 관료, 정당원, 이익집단 구성원 등 공공행위 주체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단일의 공익은 없다는 것, 다양한 자기 이익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 공익이 있다면 개인 이익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이 꼭 같다고 불평한다.
그러한 불평은 이해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정당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최대한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 양당 제도의 경우 정당은 중도의 정강 정책을 제시해야 중위 투표자의 지지를 얻고 따라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3당 체제에서는 정당들 사이에서 정강정책이 괴리를 보이는데 물론 이 점도 책에서 설명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의 해설서. 이 책은 정부가 왜 커지는지와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유들을 체계 있게 설명한다. 정당이 일단 선출되면 의원들은 과반수 규칙 아래에서 로그롤링에 종사한다. 로그롤링의 결과 비효율적인 법률도 통과되고 필요 이상의 많은 법률들이 통과된다. 그 결과 정부의 크기가 커진다. 정부의 성장은 또한 관료제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관료들은 월급, 승진, 권력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자기 부서의 예산이 커지고 업무가 많아야 그러한 사익이 더 잘 달성된다. 그래서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려 하고 그 결과 정부가 커진다. 사람들은 한 지역에 2개의 경찰서를 두는 것을 중복이고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동차를 여러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복이고 낭비인가? 우리는 이것을 중복이고 낭비라고 부르지 않고 경쟁이고 효율이라고 부른다. 같은 논리로 공공선택론은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여러 관료기관들이 중첩해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관료기관들의 서비스를 비교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고 관료기관들은 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이익집단은 추구하는 공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조직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이익들은 저절로 조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책은 설명한다. 집단이 추구하는 공통이익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통이익 추구에 무임승차하려 한다.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특별히 강제나 선택적 유인 같은 사적재 (private goods)가 제공되어야 집단이 조직되고 그렇지 않은 이익 집단은 잘 조직되지 않는다. 소비자 집단과 납세자 집단이 잘 조직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집단의 규모가 크면 이익 집단으로 조직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더 심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단은 소규모 집단보다 조직되기 더 어렵다. 반면 소규모 집단은 사회적 압력과 같은 무임승차 억제 장치가 있어서 대규모 집단보다 조직하기 더 쉽다. 또한 이익 다툼에서 소규모 집단은 집중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규모 집단은 분산된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보다 조직하기 더 쉽다. 작은 것이 강하다. 이 책은 정부와 관련하여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이익 집단들이 영향력이 큰 이유도 가르쳐준다.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의 단일 투표가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서 투표 하나마나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합리적으로 기권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반면 이익 집단은 문제에 큰 이해관계가 있어서 투표 참가율도 높고 문제들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에 비해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 시장 실패에 대한 오해와 만연해 있는 정부 실패. 이 책을 읽으면 정부가 크고 규제 권력이 클 때 개인도 가난해지고 국가도 가난해짐을 알게 된다. 정부가 민간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이익 집단들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려 하기보다 정치 과정을 통해 특권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회사 사장이 지방 공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가 있게 된다. 이러한 지대 추구 활동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었어야 할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여 자원이 낭비된다. 그 결과 개인과 국가가 가난해진다. 이 책은 우리가 과반수 투표로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엉터리 결정일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많은 사회적 선택들은 투표의 역설을 보인다. 투표의 역설이 없으려면 담봉 선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단일 차원의 쟁점에 관한 이야기고, 만약 다차원이 되면 설사 담봉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항상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그리고 많은 쟁점들은 다차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엉터리 결정들을 내릴지 모른다.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합의하기 쉬운 쟁점들만 골라 투표로 처리하고, 선호가 달라 합의하기 어려운 것들은 민주주의로 처리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투표자들의 선호가 달라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투표 역설이 일어나기 쉽지만, 선호가 비슷하면 단일 차원이건 다차원이건 투표의 역설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편익 과세의 채택과 분권화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투표자들의 선호가 비슷해져서 합의에 도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과반수 규칙 외에 규칙들을 어색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의 헌법적 정치 경제론은 문제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 규칙이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적절한 의사결정 규칙은 집합적 행동의 외부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에 달려있다. 상대적으로 집합적 행동의 외부 비용이 의사결정 비용보다 더 크다면 가중된 다수결 규칙을 사용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집합적 행동의 의사결정 비용이 외부 비용보다 더 크다면 소수결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문제들의 경우 의사결정 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외부 비용이 중요해서 3분의 2 결과 같은 가중 다수결 규칙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총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의원들은 과반수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양원제를 사용하면 각각의 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결정하더라도 단원제에서 가중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가중된 다수결을 강제하는 방법이 된다. 이 책의 헌법적 정치 경제론은 무엇을 시장에서 처리하고 무엇을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공한다. 시장의 비용에는 외부 비용이 있다. 정부의 비용에는 외부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크기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다. 문제에 대해 시장의 비용과 정부의 비용 양쪽 다를 고려하여 비용이 낮은 쪽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로마 황제가 첫 번째 가수의 노래만 듣고 두 번째 가수에게 그랑프리를 수여한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행하게도 후생 경제학자들은 그런 오류를 범했다. 대통령과 달리 의원은 재임 횟수 제한이 없다. 비대해진 정부를 막을 필요의 관점에서 의원의 재임 횟수 제한은 바람직한 효과들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의회에서의 로그롤링 그리고 의회와 특수이익집단과의 거래를 막는 효과를 가져 입법의 양을 줄일 것이다. 이 대목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달리 의원은 재임 횟수 제한이 없다. 비대해진 정부를 막을 필요의 관점에서 의원의 재임 횟수 제한은 바람직한 효과들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의회에서의 로그롤링 그리고 의회와 특수이익 집단과의 거래를 막는 효과를 가져 입법의 양을 줄일 것이다. 관료제에 영향을 미쳐 관료제의 성장도 막을 것이다. 그 결과 정부 크기를 줄일 것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된 정부 실패들 외에 민주주의 실패도 있음을 환기시킨다. 브라이언 캐플런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일자리 상실을 싫어하고 외국인을 기피하며 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시장을 불신한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이와 같이 편향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 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정부 실패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성과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 실패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의 과잉에 경종을 울리다. 그렇다면 이 책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정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되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부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이 책은 잘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것들이 지닌 결함을 잘 알아야 올바른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자유롭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승로 박사께서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은 세상 이치를 궁금해하는 대학생이 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하였다.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판단은 대학생에게 맡긴다. 독자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역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겠지만 독자가 자신의 귀중한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하기를 원한다면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더욱 간편하게는 영국경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어판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는 방법도 있다. 이상입니다.